남들보다 예민한 감각 때문에 그이는 정말 지나쳐 그이는 너무해 너무 1980년대 텔레비전 쇼 댄서로 날렸던 코코걸의 노래다. 이 귀에 익은 후렴구만으로 정신적 과잉 활동의 문제를 요약할 수 있다. 그야말로 매사에 지나친 것이다. 생각이 지나치고 질문이 지나치고 감정이 지나치다. 매사에 슈퍼, 나아가 하이퍼라는 접사가 붙을 만하다. 과잉 행동, 과민, 과잉 감정,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살면서 겪는 자질구레한 사건들을 매우 민감하고 강렬하게 경험한다.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게 경험한다.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으면 크리스털처럼 울리고 동요한다. 별것 아닌 일조차도 그들에겐 보통 사람이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다가올 수 있는데, 특히 그들의 가치체계에 관련된 일이 그렇다. 지각, 감정, 감수성 모든 것이 부풀려진다. 사실 그들은 감각체계 및 감정체계 자체가 과민하다. 예민한 지각은 신경학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어 현실을 지각하는 단계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오감을 통해 정보를 수신한다. 알다시피 우리 중에는 가는 기가 먹은 사람도 있고 시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모두 현실을 똑같이 지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곤 한다. 실은 전혀 그렇지는 않다. 나라는 한 개인이 세상을 아는 방식은 유일무이하고 주관적이다. 10명을 한 조로 묶어 똑같은 집을 보러 가게 했다. 그 후에 10명에게 그 집을 어떻게 보고 느꼈는지 상세하게 묘사하게 했다. 그 결과 10명이 제각기 다른 집을 보고 온 것처럼 그 집을 묘사했다고 한다. 개인에 따라 유난히 발달하거나 본인이 선호하는 감각기관이 있을 수 있다. 시각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이 볼 수 있었던 것, 이를테면 색채, 조명, 전망, 심미적인 측면 등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반면에 청각이 예민한 사람은 그곳이 조용한지 시끄러운지를 먼저 느낄 것이다. 운동 감각이 발달한 사람들은 그곳의 온도, 활동, 공간, 안락함이나 편안함부터 감지하고 본다. 어떤 사람은 후각부터 발동해서 담배 냄새가 남아있다는 등 캐캐 묵은 냄새가 난다는 등 한마디 할 것이다. 이렇듯 저마다 현실에서 어느 한 부문은 관심을 기울인 만큼 중요한 것으로 선별하고 그 나머지는 다소 소홀히 여긴다. 그럼으로써 수집된 감각들에 저마다 다르게 강세를 부여하는 셈이다. A가 조금 시끄럽다고 생각하는 장소를 B는 너무 시끄럽다고 생각할 수 있고, C는 전혀 소리에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각 사람은 그 장소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기는 몇 가지 정보를 각기 다르게 선택한다. 정신활동이 활발한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신할 뿐만 아니라 강세도 더 크게 부여한다. 이게 바로 감각 과민증이다. 정신활동이 지나치게 활발한 사람이 어느 방에 들어간다고 치자 그는 유독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고 보통 사람은 신경 쓰지 않는 사소하고 일화적인 특징들까지 포착할 것이다. 민감하게 타고난 오감. 다음은 프랑수아가 우리 상담실을 처음 방문하고 나서 보낸 메일이다. 저의 일상을 선생님께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선생님 상담실을 처음 방문한 날을 예로 들어서 말이죠. 기분이 상하진 않으시겠죠. 차를 세웁니다. 선생님은 차를 안에 세우는지 밖에 세우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어느 차가 선생님일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도 자동차를 좋아할까요?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딱히 눈길을 끄는 차는 없어 보이네요. 선생님은 여기에 주차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를 차례입니다. 우편함도 그렇고 이 현관 인터폰도 그렇고 선생님 이름은 물리치료사들의 것과는 다른 서체로 찍혀 있네요. 선생님이 이 진료소에 좀 나중에 들어오셨나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그전에는 어디서 개원을 하셨을까요? 자택에서 멀지 않는 곳에서 아니면 아예 자택에서 진료를 보셨을 수도 주소지가 바뀌어서 단골들이 떨어져 나가지는 않았을까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건물 아래 인터폰은 고장이네요. 수리를 해야겠어요. 왜 이걸 수리하지 않았담? 대기실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물리치료사들은 일을 하는 중인가요? 선생님은 내원객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이약을 잘 잡아두는 것 같군요. 대기실에 빛이 든 잡지들은 좀 오래됐네요. 무슨지가 특히 많은데 내 취향에는 안 맞는 잡지이죠. 이 잡지를 정기 구독하시나요? 설마 정치 성향도 이쪽이신가요? 아, 싫은데 창밖을 바라봅니다. 별것 없군요. 왠지 마음이 답답합니다. 담벼락이 창문하고 너무 가까이 서서 전망이 확 죽네요. 이때 선생님 목소리가 들립니다. 선생님의 외모를 상상해 봅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여자분인 것 같아요. 멜라민 바닥 위를 걸어오는 또각또각 구두굽 소리가 들리네요. 난 이 소리가 싫어요. 온기라곤 없는 차가운 느낌이잖아요. 키가 크다면 굳이 굽있는 구두를 신지 않아도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며 뒤를 돌아봅니다. 빙고! 제가 생각한 모습 그대로예요. 선생님이 손을 내밉니다. 포옹을 하면 선생님을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그래서 악수만 하고 맙니다. 기분 좋은 악수였지요. 손아귀에 힘이 있지만 위압적인 느낌은 들지 않네요. 향수는 쓰지 않거나 가벼운 향을 살짝 쓰는 분 같아요. 잘 됐습니다. 향수를 많이 뿌리거나 독한 향을 쓰는 여자는 질색이니까요. 선생님을 따라 상담실로 갑니다. 물리치료사들의 진료실은 어디인지 그들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선생님 상담실은 복도로 들어가서 첫 번째 방이군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잘 정리되어 있네요. 좀 차가운 느낌이라서 커다란 화분이라도 하나 들여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망도 너무 답답하고요. 책상 위에는 별것 없지만 볼펜만은 색깔별로 여러 자료가 갖춰져 있어요. 왜 그럴까 또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방은 좀 낫네요. 빨간 안락 의자가 마음에 듭니다. 이 의자만 다른 집기보다 오래된 것 같아요. 예전 진료소부터 쓰던 물건일까요? 아마 그런 것 같네요. 자리에 앉습니다. 선생님께 관심이 갑니다. 아까 복도에서부터 그랬지만 선생님 옷차림을 분석합니다. 여러 색깔의 광택이 있고 전반적으로 몸에 붙는 스타일이네요. 본인의 몸매에 웬만큼 만족하시는 편인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선생님 책에 실린 사진들을 떠올리며 머리 모양도 살펴봅니다. 마음에 들어요. 살갗이 좀 탄 것을 보니 해수욕을 좋아하시나 봐요. 액세서리는 많이 하지 않으시네요. 그 편이 선생님에게 어울립니다. 금팔찌나 요란한 팔찌보다는 약간 귀여운 디자인의 팔찌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손을 눈여겨봅니다. 저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항상 상대의 손을 유심히 봅니다. 마음에 드는 손이에요. 이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그래도 긴장을 다 풀지는 않았죠. 선생님에게 조종당하기 쉽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선생님한테만 이러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오늘 이 진료실을 오기 전에 저 구석에 있는 신문 가판대에 들었습니다. 거기서 한 3분이나 있었나? 그 3분 사이에도 좋기 20가지가 되는 의문들의 느리를 스치더군요.
이들은 이렇게 일상을 살아간다. 정보의 포화 상태로 별의별 것을 다 기억하면서 그 정보를 통해 나머지 부분까지 예측하고 내려다보려고 애쓰면서 오만 가지의 의문을 떠올리고 잔뜩 긴장하고 경계하면서 특히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 자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렇듯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의 뇌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특징은 감각과민증이다. 감각과민증은 유난히 예민한 오감을 지닌 경우를 지칭하는 학술 용어다. 또한 각성과 경계 상태, 나아가 언제나 위험을 염두에 두는 상태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런 사람은 프랑스와처럼 짧은 순간에 남들은 알아차리지 못한 세세한 것들까지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감각이 과민한 사람들은 소음, 조명, 냄새로 인한 불편을 자주 느끼면서 자신이 그렇게까지 유별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내가 그 점을 지적하면 처음에는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얘기를 듣는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도 차츰 깨닫는다. 자기가 실제로 사소한 부문까지 잘 알아차리는 편이라든가 한 소절만 듣고도 무슨 노래인지 얼른 기억해 낸다든가 한 입만 먹고도 요리의 재료를 금세 알아맞힌다든가. 이들은 하루에 12번씩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남들은 자신과 같지 않다는 생각을 못한다. 게다가 자신의 감각 과민을 이미 알아차린 사람은 그러한 예민함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는 과도한 감각 자극으로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마다 자기 탓을 하기 일쑤다. 넬리는 어떤 가게는 고막이 찢어져라 음악을 틀어 놓잖아요. 그런 가게에서 쫓기듯 뛰쳐나올 수밖에 없으라고 했다. 피에르는 시각적인 불편을 호소했다. 사무실에 네온 형광등이 달려있는데 눈이 아파 죽겠습니다. 하지만 조명에 불만 있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죠. 저만 별것 아닌 일로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외에 신체 감각들에 있어서도 과민성은 실제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시각과민은 이따금 전체적인 상보다 세부 요소를 먼저 알아차릴 만큼 정확성에 연연하는 시각적인 능력이다. 다른 대원객들이 진료소를 처음 방문했을 때의 경험과 프랑스와의 경험을 비교해보면 꽤 재미있을 것이다. 프랑스와는 온갖 자질구레한 것들을 잔뜩 포착했다. 볼펜, 안락의자의 상태, 전망, 대기실에 비치된 잡지, 그의 시각은 마치 정보가 주어지는 족족 스캔에 올리는 레이저 스캐너 같다. 그는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액세서리와 복장, 머리 모양, 손까지 철저히 분석했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시선은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사람을 뜯어보고 뭔가 캐내려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목표는 상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 프랑스와가 그랬듯이 본인이 안심하려는 것이다. 이들의 기억은 종종 이처럼 별 의미 없는 정보들에 근거하여 형성된다. 시각과민의 또 한 가지 측면은 빛에 대한 민감도가 아주 높다는 것이다. 청각과민, 여러 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 있는 감각과민증도 있다.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옆방에서 나는 그릇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툴툴대는 사람이 더러 있다. 이러한 능력이 있으면 음악을 섬세하게 즐길 수 있다. 여러 악기의 합주 속에서 특히 마음에 와닿는 색소폰 악구를 감지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닌가. 그러나 밖에서 잔디 깎는 기계가 털털거리는 소리가 귀에 거슬리는 사람이 자기 혼자뿐이니 달갑지 않은 능력이기도 하다. 청각이 과민한 사람들은 고음보다 저음을 더 잘 듣기도 한다. 심지어 가까이에서 나는 소리보다 멀리서 나는 소리를 더 잘 듣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잔잔하게 깔린 배경 음악 때문에 대화에 집중을 못하는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 라디오나 텔레비전 뉴스 헤드라인에는 그 프로그램만의 배경음악이 깔리는데 청각이 과민한 사람들은 그 요란한 음악 때문에 어나운서가 말하는 그날의 주요 뉴스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프랑스와도 내 목소리와 발소리를 예민하게 알아차렸다. 그는 진료소 바닥을 걸을 때 나는 소리가 차갑다고 느꼈고 건물 내 진료소 전용 인터폰이 고장났다는 사실에도 주목했다. 운동 감각 과민. 이들은 어떤 장소 분위기, 공기의 습도, 온도, 보드랍거나 우툴투툴한 옷감의 촉감, 이러한 정보들을 연속적으로 포착한다. 프랑스어는 나와 포옹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도 그러지 못했다. 물론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온 날이었기는 하다. 감각 과민증이 있는 사람들은 포옹 방식의 인사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다. 감정적으로 격앙되는 상황에서 심리 상담사에게 자신을 꼭 안아달라고 하거나 반대로 잠시 껴안고 있어도 되겠냐고 묻는 경우도 있다. 무슨 꿍꿍이 따위는 없다. 그들은 그냥 따뜻한 포옹, 진짜 미국식 허그가 필요한 것이다. 포옹은 벅찬 감정을 추스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프랑스어의 말맞다나 상대를 좀 더 잘 알 수 있게 한다. 전통적인 정신요법의 원칙에 따르면 심리치료사는 환자와의 신체 접촉을 삼가야 하지만 이들에게는 그 원칙이 통하지 않는다. 이들은 촉각이 아주 발달한 사람들이니까. 후각 과민. 대다수가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후각만큼 동물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감각도 없다. 나는 종종 그들의 코는 그냥 코가 아니라 송로버섯을 찾아내는 돼지코라고 농담삼아 얘기한다. 프랑스화가 그랬듯 그들은 진료소에 오자마자 후각이 발동해서 내가 쓰는 향수 냄새, 미처 빠지지 않은 담배 냄새, 자기 앞 내방객이 남기고 간 땀 냄새까지 포착하곤 한다. 폴로랑스는 진료실에 들어올 때마다 누가 이미 마셨던 공기라면서 환기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좋은 포도주를 즐기거나 꽃향기를 맡을 때에는 예민한 후각이 축복이다. 그러나 구역질 나는 냄새와 합성 향에 진저리 치는 사람이라면 예민한 후각은 끔찍한 악몽이다. 프랑스와도 독한 향수는 질색이라고 했다. 미각 과민. 미각은 후각과 짝을 이룬다. 감각 과민증 있는 사람들 중에는 식도락가가 유난히 많다. 이들은 선천적인 감각에 의존하여 혀끝에 남는 뒷맛만으로 요리에 소량 들어간 계피나 파프리카를 알아맞히거나 커피나 초콜릿의 원산지를 맛만 보고 알아낸다. 이들은 조금만 먹어봐도 맛이 이상한 걸 금세 알아차리기 때문에 식중독에 걸릴 일은 거의 없다. 보통 사람들은 이들에 비해 아주 적은 정보를 지각한다. 따라서 정신적 과잉 활동인 시때때로 그 점을 떠올려야 한다. 불현듯 주위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느끼는 마비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이들은 이러한 생각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얼른 머릿속에서 몰아내려 애쓴다. 물론 타인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자신과 남들의 차이를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이 차이는 신경학적이고 객관적인 것이다. 학자들은 이 차이를 연구하고 측정했다. 용기를 내어 현실을 직시하자. 여러분이 대다수에게서 거의 항상 느끼는 괴리감은 바로 여기서부터 설명할 수가 있다. 관찰자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주변 환경에 얼마만큼의 진력을 기울이는지 살펴보라.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프랑스와도 퍼뜩 깨달았다는 듯이 이렇게 외쳤다. 희한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졸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래서였군요. 바짝 곤두서 있는 감각 더듬이. 감각 과민증에는 양적인 측면이 있다. 어떤 것들을 평균 이상으로 많이 지각하기도 하거니와 세부 사항도 한층 더 조밀하게 파악한다. 하지만 질적인 측면도 있다. 아주 비슷한 두 색깔 사이에 미묘한 차이를 알아차린다든가 어떤 노래를 듣다가 살짝 이탈한 음을 잡아낸다든가 할 때가 그렇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처럼 남다른 주의력과 기억력이 빚어내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각 지각의 직관상적인 측면이다. 무당벌레를 관찰하는 아이를 본 적 있는가? 그 아이의 눈은 현미경도 부럽지가 않다. 아이는 모든 것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모든 것에 경탄한다. 반들반들한 등딱지, 섬세한 선, 다면체 구조의 눈, 미세하게 떨리는 더듬이, 그리고 등딱지가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반투명 날개가 펼쳐지는 모습은 얼마나 볼만한가. 이처럼 질적으로 생생하고 정교한 지각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직관상이다. 혀에 녹아드는 것 같은 과일잼의 감촉을 느끼고 매끈한 나뭇잎을 감탄하고 진주처럼 영롱한 이슬방울과 부드러운 장미 꽃잎을 발견하고 여리고 섬세한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황홀해야 한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인가. 감각 화미는 모든 것을 시와 예술의 경이로움으로 이끄는 예민한 주력이자 재주다. 아주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면 우리 주위에 몇 명이나 이처럼 섬세하게 희열을 맛보는 경지에서 세상을 지각하고 있을까. 이 감각으로 저 감각을 느낀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 상당수에게서 감각 과민증은 공감각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 공감각은 뇌에서 여러 감각들이 교차하면서 활성화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공감각 능력자는 단어의 색깔이 보인다든가 숫자들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카트리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요 피부로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어떤 단어를 들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닭살이 돋아요. 프랑스와는 진료소 바닥에 울리는 내 구두굽 소리가 차갑다고 했고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을 것 같다고 상상했다. 공감각은 기억을 크게 돕는다. 그래서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보통 사람들이 사소하게 여기는 자질구레한 것들을 유독 잘 기억한다. 공감각은 대개 무의식적으로 발휘되는 능력이다. 정신적 과잉 활동 문제로 나를 찾아온 이에게 공감각 능력이 있는지 물어보면 그는 어김없이 펄쩍 뛴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나는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는다. 나는 임상 경험을 통해서 감각 과민증과 공감각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를 아주 많이 보았다. 그래서 상담을 계속 진행하다가 뜬금없이 한번 물어본다. 화요일이라는 단어는 무슨 색깔일까요? 그러면 바로 노란색이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물론 무슨 색깔이라고 대답하느냐가 중요하지는 않다. 내담들은 자신의 대답에 자기가 놀란다. 생각해 보지도 않은 대답이 자기 입에서 나왔으니까 사실 자신에게 그런 면이 있는 줄 몰랐던 거다. 이제 확인 사살을 할 일만 남았다. 다시 상담을 하다가 불시에 허를 찌른다. 책상이라는 단어의 색깔은 이번에도 대답은 단박에 튀어나온다. 초록색. 그는 혼란에 빠진다. 그렇다. 그는 단어의 색깔을 보는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이다. 이때부터 어린 시절의 기억이 살아난다. B는 커다란 통 같았고 숫자 2는 금빛 백조 같았고 숫자 1은 검정색 갈고리 같았다. 힘차게 쏟아지는 폭포 소리를 들으면 뱃속이 바르르 떨려왔고 너무 바보 같아서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지만 닭고기 냄새는 왠지 노란색이었다. 자, 이제 자기 검열은 그만두자. 천천히 시간을 들여 어린 시절의 희한한 경험들을 되살려보라. 아마도 그 경험들은 공감각에 기반을 두고 있을 것이다. 유난히 좋아하거나 극도로 혐오하거나 감각 과민증은 영재성이 드러나는 방식에 따라 특이한 형태를 띠기도 한다. 청각을 예로 들어보자. 특정한 소리에만 민감하고 그의 다른 소리에는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다. 촉각도 마찬가지다. 어떤 질감이나 촉감이 황홀하고 매혹적일 수도 있고 극도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러한 감각 과민증은 각종 식이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컹하게 삶은 음식은 입에 넣기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든가 오렌지는 죽어도 못 먹겠다든가 하는 식이다. 월리엄은 야스퍼거 증후군 환자였다. 그는 매미 소리만 들으면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다고 했다. 다른 소리들이 크게 들리는 와중에 매미 소리가 그보다 작게 섞여 있어도 매미 소리만 들려서 미칠 것 같다고 했다. 월리엄은 통증이나 고약한 냄새는 무감각한 편인데 몇 가지 합성 섬유들의 촉감은 극도로 싫어했다. 반면에 모피나 부드러운
플러시 촌에는 환장을 해서 일단 눈에 띄면 살갗에 문질러 보지 않고는 넘어가는 법이 없었다. 알고 보면 특별한 능력 감각과민. 감각과민증은 어느 선까지는 대단한 행운이다. 일단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많이 취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감각과민증은 각성 상태를 이끌고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활성화한다. 각도로 예민한 감각은 아주 특별한 감각적 향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각기관이 지나치게 예민하고 지각이 증폭되어 있다면 감각과민증은 여러모로 약점이 된다. 눈부신 조명을 견딜 수 없다든가 알록달록한 장식들에 눈에 쉬이 피로해진다거나 너무 큰 소리에 떠들썩한 북새통도 참기 어렵다. 너무 덥든가 너무 습하든가 너무 건조해서 정전기가 일어날 것 같다든가 셔츠목 부분에 붙어있는 상표 때문에 목덜미가 가려워 수시로 벅벅 긁는다든가 향수를 잔뜩 뿌린 사람이나 잘 씻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구역질 난다. 게다가 자신이 지각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도 자신의 감각 체계와의 접속을 끊어버릴 수도 없다. 물론 그 원인 또한 신경학적인 것이다. 잠재적 억제 장애라고도 할까? 대다수 사람은 사용 가능한 감각 정보의 취사 선택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는 자연스럽게 밀려난다. 이렇게 되는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 덕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에만 정신을 집중할 수가 있다. 그런데 정신적 과잉 활동인에게는 그 과정이 자동화되지 못하고 일종의 수작업처럼 이루어진다.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뒷전으로 밀어낼 것인지 하나하나 결정한다는 말이다. 이 같은 수작업, 등급 판별은 쉽지는 않다. 이들은 대개 일상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선택하기를 어려워한다. 그 점은 감각들의 선별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결국 정말로 힘든 것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극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극들을 지워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감각이 과민한 사람들은 허구한 날 밤낮도 없이 감각 정보의 홍수에 파묻힌 채 피곤해한다. 이들이 차라리 생각을 멈출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정보의 홍수 앞에서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이렇게 말할 뿐이다. 어휴, 신경 좀 쓰지 마. 자기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걸로 괜찮으니까 자신에게 자명한 것들이 남들에게도 자명한 줄 안다. 보통 사람들은 정신적 과잉 활동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다. 예를 들어 산책을 하는 동안에도 정신적 과잉 활동인 자동차 소음, 줄지어 지나가는 행인, 쇼윈도의 상품의 신경이 분산된다. 이렇게 주의가 천갈래 만갈래로 흐트러지기 때문에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넬리는 저녁 모임에 도착하자마자 식당에 흐르는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다. 식당 내 떠들썩한 소음, 옆자리 손님들의 대화도 들렸고 종업원들이 오갈 때마다 나는 식기 부딪히는 소리에 현기증이 날 것 같았다. 음식 냄새, 들어오고 나가는 손님들의 움직임, 강렬한 조명을 지각했다. 그런 상황에서 대화에 집중하고 모임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기란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다. 이러하고도 모임을 즐겁게 마칠 수 있다면 그게 더 대단하다고 하겠다. 오감은 우리가 삶을 접하는 통로이다. 감각이 과민하다는 것은 그만큼 더 넘치게 살아간다는 얘기다. 아름다운 이미지, 감미로운 소리, 황홀한 쾌감, 좋은 향과 맛과 같은 기분 좋은 정보들로 감각을 가득 채우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언제라도 생을 만끽할 준비, 기저귀는 새소리와 석양에 감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바로 이런 순간에 그들의 차이는 더 이로운 것이 된다. 하지만 그들이 이 정의로운 느낌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려고 하면 벽에 부딪힌다. 응, 좋네, 노을이셨구나. 그런데 해 넘어가는 거 한두 번 봐. 자, 그만 가자. 상대는 기껏해야 이렇게 대답하든가 아니면 아예 조롱을 할 것이다. 짹짹 작은 새들이 울어요. 야, 네가 몇 살인데 그런 걸 들여다보고 앉았냐? 하지만 이러한 감각 과민증은 정신적 과잉 활동인 우울증의 위기를 여러 차례 겪은 후에도 잠재적이지만 강력하게 삶의 기쁨을 간직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감각이 과민한 사람은 한 줄기 서광이 비치기만 하면 언제라도 되살아날 준비가 되어 있는 셈이다.